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길선선 안녕. 선순이 선돌이들, 이 노래처럼 지금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계절이 됐다고 할게. 안 됐지만 됐다고 하자 우리. 나 진짜 가을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안 갖고 왔네? 짜잔! 짜잔! 9월의 책이었죠. 데미안. 이 책 표지는 초판본이라고 하나? 그때를 다시 뭐 한 거래요? 에밀 싱클레어가 썼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에밀 싱클레어가 저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저는 이게 왜 싱클레어로 적혀 있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르만 헤세가 내가 쓴 글이 내가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잘 써서 유명해지는 건지 뭐시기 저시기 너무 궁금하다 싶어서 가명으로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싱클레어가 화자로 나오는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또 이제 대박을 치면서 난 글을 잘 쓰는 거구나 막 했다는 독후감을 하는 독후감 영상입니다. 나가지마 잠깐만. 데미안 이야기만 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이 데미안 책이 정말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에요. 싱클레어라는 어떤 소년입니다. 싱클레어가 약간 이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어린 시절은 이렇게 보냈고 또 어떤 친구와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내면의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회고록처럼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목 이름은 데미안이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름에 대한 특이성을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건 예전에도 느꼈던 건데, 이름이라는 단어는 정말 특이한 게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위해서 지어진 정말 유일한 단어거든요. 날 위해서만 지어진 이름이야. 물론 동명이인들이 있고 또 한자까지도 똑같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주어진 어떤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저는 이름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꽤나 많이 했어요. 이름이 이제 제 본명이 김선인데 너무 흔한 거야. 왜 나는 이름이 좀 평범할까? 특히 저는 좀 골격이 큰 편인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이름 다 똑같은, 석자 다 똑같은 김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좀 마르고 체구도 작았어. 그래서 걔는 작은 선이고 나는 큰 선인 거야. 근데 큰 선이는 싫은 거야. 큰 선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뼈가 큰 걸 어떡해. 그래서 큰 선이 작은 선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이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 이름이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별개 얘기지만 좀 한다면 선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된소리로 발음하면은 써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걸 쓰지 않지만 써니였거든요. 거의 이 30평생 인생 중에 써니로 20년 넘게 살았어. 이 써니가 햇빛 관련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 빛날 희자 쓰는데 써니라는 영어 이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지금 근데 써니라는 영어 이름을 안 쓰냐면 크런짱이 써니 지겹지도 않냐? 너무 좀 식상해 이러는데, 제 심장을 파고드는 단어 식상해? 내 인생에 식상한 건 없어. 영어 이름을 지금 바꿔서 몇 년째 살고 있지만 영어 이름은 뭐 쓸 일이 별로 없긴 해. 어쨌든 거기서 약간 좀 빛날 희가 빛난다라는 의미와 써니가 좀 연관성이 있어서 좀 재밌는데 할 쯤에 제 중학교 친구가 저를 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주변 친구들이 저를 썬썬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김선선이 되었는데, 이 썬썬도 영어로 쓰면 썬썬이거든요. 썬썬. 그러니까 뭔가 좀 햇빛이 충만한 느낌이잖아. 썬썬이라고 불러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애칭들도 다 좋은데 썬썬, 썬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왜 항상 궁금하네 갑자기? 왜 썬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썬 이렇게 억양이 다 똑같아. 다 다른 사람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날 썬으로 부르는 애들은 썬 이렇게 불러. 어쨌든 이 이름이라는 게 김선이도 그렇고 빛날희, 써니, 썬썬 뭔가 좀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제 이름에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재밌다. 식상하진 않다. 어떻게 그 식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딱 내가 싫어하는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 식상이라는.
어쨌든 그런데요. 왜 이 데미안 책을 읽으면서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책 제목은 데미안이잖아요. 그러면 데미안이 왠지 주인공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야. 싱클레어가 주인공이야.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고 뭐시기 저시기 했고 하면서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싱클레어라는 친구가요. 한 중간 정도 빼고는 계속 데미안 이야기를 해요. 데미안 덕후야. 계속 데미안은 뭐하고 있을까? 데미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데미안은 어디쯤에 있지? 데미안은 왜 날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예요. 물론 막판에 스킨십을 하긴 하지만 친구 사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스킨십을 하긴 해. 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책이 던지는 주제는 이름과는 굉장히 무관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이름은 사회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이름은 누군가가 불러줘야지만이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왜냐면 이름이라는 건 내가 태어나자마자 받은 선물이야. 태어난 아이한테 처음으로 건네주는 선물? 그 아이만을 위해서 준비된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나 행복이나 어떤 무언가들 어쨌든 진짜 좋은 것들로만 번복되게끔 이 아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은 이름인데 진짜 정작 남들이 불러야지만이 그 이름으로서의 표현 가치가 있다? 그게 진짜 좀 묘한 느낌이지 않아요? 나만 그래? 나만 그러냐고. 그래서 이 데미안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 데미안은 아마 불로장생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외칩니다. 싱클레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그저 해프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게 이제 데미안과의 만나고 난 이후이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을 통해서 뭔가 좀 독립된 개체.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 스스로로 살아가는 건 뭐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걸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좀 외국이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표기되진 않아. 나는 얘가 말 진짜 많고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학교도 잘 안 나가길래 수업 받은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학생쯤 됐겠지 했는데 대학생이 아니야.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뭐야 너 이때까지 고등학생이었어? 학교 간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거야? 대학교 가고 나서도 이제 데미안뿐만 아니라 첫사랑도 겪고 첫사랑이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외부에서 자극적인 뭐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데미안 책에 대해서 핵심 주제 파악은 못한 상황이긴 해요. 어려워 책 자체가. 저도 이게 4번째인가 시도해서 겨우겨우 완독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외부적 자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한두 명 정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또 데미안과 재회하고 근데 읽다 보면요. 반종교적인 서적인가? 싶긴 하실 거예요. 만약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초반부터 불경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여기 나오는 내용은 어떤 유일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어서 군중 속의 그 사상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전시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집중해왔던 나의 내면, 나의 생각,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제가 독서를 하는 방법이 조금 귀찮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로 일기 쓰고 메모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고 지금도 뭔 일이 있을 때 메모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게 아니라 수첩이랑 펜을 꺼내서 오늘도 그렇게 메모를 해왔고 근데 이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건 내가 그 내용이 궁금하거나 기억이 안 날 때 찾는 게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이클라우드 같은 곳에다가 메모를 저장해 두면 검색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공책들이 바로 옆에 있었냐면 사실 영상 주제는 일기였는데 내가 쓴 나의 일기를 읽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 주제는 폐기 처분하고 데미안 독후감 영상이 되었는데 제 24년도 일기장인데 얘는
상반기 일기장이고 올해는 좀 제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메모를 했기 때문에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반기 노트도 생겼어요. 원래는 이거 하나 정도면은 1년 동안 일기도 쓰고 어떤 뭐 독후감이나 이런 것도 다 적는데 올해는 좀 제가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쉽지가 않더라고. 이걸로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결론이 난 얘기는 아니라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연말에 아이클라우드 메모에 다 일일이 타이핑해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일기장 보면은 몇 년 전 것부터 지금 일기가 다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독후감은 아니네? 독서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지금 보이려나?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하냐면 감명 깊은 문구나 아니면 진짜 와 씨 천재야? 어떻게 이런 단어를? 힐아버 시간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강님 소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고 한강님 입덕한 소설이죠. 채식주의자는 좀 힘들었어. 힘들었어.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채식주의자 이야기는 나중에 아주 기빨리니까. 근데 힐아버 시간은 진짜 제 심장을 울린 문구가 있거든요. 기다려봐요. 여기 있다. 18년도 5월 29일에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침묵이라면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없이 긴 문장들일지도 모른다. 진짜 정말 미친 문장이지 않아요? 이게 또 왜 감명 깊냐면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능과는 관련은 없지만 그냥 시를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눈이 오면은 세상이 엄청 조용해진다. 그래서 눈은 어떤 시인한테는 깨끗하고 그 순수함을 표현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어떤 작가한테는 이 눈이라는 게 주는 그 적막함, 그 공포감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눈이라는 거는 정말 순백에 하얗고 순수하고 깔끔하고 세상을 뭔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또 생명들도 이렇게 덮어버리고 시끄러운 것들 위에다가 덮이면은 눈 때문에 바깥에 소리가 나가지 않는 것도 있고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어떤 진짜 무거운 물질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좀 알았거든요. 그거 어렴풋이 눈 올 때마다 가끔씩 생각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이 소설을 만나고 내가 생각하던 처형한 느낌인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처연한 느낌으로만 있던 걸 자음과 모음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데 또 옆에 비는 끝없이 이어진 긴 문장인지도 모른다는 건 또 제 심정을 두드리는 이런 문장들을 이제 하이라이팅을 하거나 내 독서 기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데미안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문장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력들 하이라이팅을 하거나 여기 데미안에서는 하이라이트 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 경험에서 얻지 않은 혹은 내가 지킬 자신이 없는 충고는 건넬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아이가 싱클레어에게 조언을 얻고자 대화를 했는데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해서 내 걸로 체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충고나 조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문장인데 이게 제 생각과도 어느 정도 일치해서 이런 공감들이 중요하잖아요. 소설을 읽을 때. 근데 소설이 있는 이유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책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이나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감도 되면서 이런 생각이 나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고 이게 엄청난 거잖아. 왜냐면 내가 남의 생각이나 남의 의견 같은 거를 곧이곧대로 매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소설은 남의 생각, 남의 상상 막 그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거잖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조언이랑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동기부여라고 하죠. 동기부여라고도 하는데 동기부여를 잘 받는 편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주려고 책짓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을 막 그렇게 사지를 몰아놓고 이 사람의 막
악기를 막 독한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실행력을 높인다? 일단 제가 진짜 싫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무한한 응원과 무한한 칭찬, 무한한 격려가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만 해줘도 솔직히 부족해. 어디서 제가 뭐 흘려서 읽은 거긴 한데 사람이 원래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책이었지? 이게 사족보행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걷는데 이족보행은 한쪽 발의 균형을 잃으면 바로 이제 넘어지기 때문에 이족보행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라서 이게 인간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뭐였지? 책이 아니었나? 알쓸신잡인가? 알쓸신잡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 응원해도 저는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책찍질은 정말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고 또 이제 왜 동기부여 얘기를 너무 오늘 다른 길로 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이 경험에서 얻지 않거나 내가 지킬 자신 없는 충고를 건넬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제가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어요. 최근에는 퇴사하고 나서 뭔가 자꾸 입증해야 되는 것 같고 나를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이 불안감과 키는 이런 답답함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퇴사 장점과 단점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올해 초에 제가 다니는 PT샵에 PT쌤들이 대회를 준비하신다고 체중 감량이랑 근육 증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2달가량 꾸준히 지켜봤단 말이죠. 그들이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모습에 저도 뭔가 좀 감명을 받고 나도 다이어트 할래! 나도 할래! 그래서 이렇게 감명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따라할래! 약간 나도 따라할래!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누군가가 나 요즘 이런 걸로 좀 힘들고 좀 슬퍼 라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줄 몰랐는데 제 주변의 친구가 내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썬썬이 나도 그런 비슷한 순간들을 겪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었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너한테 어떨지 모르겠다. 나는 그랬었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친구는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감사하기도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했지? 돌이켜보니까 좀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해본 것들도 나한테는 경험이 되었고 나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지만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로 난 이랬었다 로만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너무 소극적 위로를 하는 걸까? 너무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걸까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함부로 뭔가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어려워져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런 나의 마음과 거의 비슷한 문장을 얘가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이라이팅을 해놓고 또 있어. 이건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문장이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하는 말인데요.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버려. 저는 제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인간들은 졸라게 단순한데 나는 복잡해 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잡하겠지. 근데 난 좀 더 꼬여있는 듯한 느낌의 복잡함이라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너무 어려워. 제 주변 친구들한테 종종 말하는 게 김선희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 이런 말을 좀 종종 내뱉곤 했는데 제 생각과 정말 좀 비슷하게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버려. 그 편이 쉬우니까. 쉽지만 재미는 없을 거야. 전 제가 하나하나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봐서 그랬구나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들고 고된다는 걸 알지만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생각 과잉으로 빠져서도 문제인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고민하는 거 내 식대로 한번 해보는 걸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지만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저 재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재미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생각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복종하듯이 있는다? 복종하듯이 있는다? 복종이야? 복종으로 표현하네? 쉽지만 재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진짜 재밌거든. 나랑 생각이 유사한데 다른 문장으로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끼리인데도 뭔가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느낌이야.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다른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을 때 그건 진짜 더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것들도 밑줄을 치고요. 독서를 끝내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뭐 지내다가 아이클라우드에서 정리를 해야지 하고 다시 책을 핍니다. 하이라이팅한 부분들을 보이나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요. 그리고 그 밑줄 친 게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그 상황에서도 나한테 여전히 유효한 문장인지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365일이라 해도 다 똑같이 360을 산 건 아니라고. 365일 중에 200일만 산 사람도 있고 100일만 산 사람도 있어서 나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똑같은 그 365일을 똑같이 살았다고 볼 수 없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365일을 엉망진창으로 보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멋진 생각과 행동들을 발견할 때가 더 많고, 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견할 때도 있다. 이 얘기를 좀 몇 번 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말이잖아. 근데 이거는 한 문장으로 줄였어.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헤르만 헤세, 당신이 정말 어떤 인간인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팅한 부분들을 인덱스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차차차 붙여놓고요. 끝이 나면요. 이제 두 번째 독서를 끝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인덱스 스티커 부분들을 펼쳐서 아이클라우드 메모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그 문장들만 옮겨 적어도 어떤 부분을 내가 기억하고 싶었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더라고요. 독후감보다는 이렇게 이 책 자체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보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가지고 책을 쓴 작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현을 뭔가 배우고 싶어.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으면 2, 3주 정도 걸려요. 실제로 읽을 때는 3, 4일이면 사실 뚝딱 읽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칠 때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획일화된 생각들, 집단의 생각, 거기에 너무 매몰리지 말고 남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도 해보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또 한번 실천하고 경험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종교적인 이야기와 결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처럼 무신론자라면 그냥 호호 하고 읽을 텐데,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하면 읽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그런 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적인...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야. 작가가 종교 비판을 위해서 쓴 건지 아닌지는 나는 확신할 수 없지. 하지만 핵심 주제는 종교 비판이 아니라 개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사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하지만 책 자체는 어렵습니다. 아브락락스인가? 이게 활자를 읽는 거랑 내 입으로 뱉는 거랑 그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 아브락사스구나. 그치,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라는 어떤 좀 신 같은 존재? 이 아브락사스를 추종한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이게 뭔 의미냐면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 새는 뭐 태어난다. 잠깐만 기다려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기서 알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환경, 그 환경이 갖고 있는 사상? 내가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들 있죠? 어떤 특정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나 어떤 환경들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으로서 나의 자아를 확립하고 성장하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다시금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갇혀져 있는 환경 속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20살 때 집 밖에 나와서 자취방을 구했다, 난 독립했다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를 의미하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 나이로 27살 때 아버지와의 좀 깊은 대화를 하고 난 뒤로 제 마음속에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던, 아니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좀 매달려 있던, 묶여 있던, 내가 스스로 묶여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랬던 그 사슬들이 다 끊긴 느낌이 든 날이 있었어요. 전 20살 이후로 집 밖을 나와서 살고 있는 인간인데도 내가 어딘가에 계속 올가매어져 있고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어떤 정신적 한켠에는 내 스스로 껴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풀어서 걸어 나온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슬프지도 않고 무덤덤했어요. 조금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면 좀 마음 한켠에 한쪽이 좀 무거워진 느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 그런 마음은 들었었다. 싱클레어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 이 당시는 가족으로서의 이런 유대감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나 어떤 한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한데 모아서 보는 경향이 컸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결국에는 이미 공고하게 만들어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세계는 오래됐기 때문에 깨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깨야 되고 깨고 나와서 어떤 신에게 날아가는데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내 자신 그 말을 치환해서 아브락사스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는 신으로 표현해요. 아브락사스를 위대하고 자유롭고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예쁜 점도 있지만 추악한 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있는 신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걸 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그냥 나의 정체성, 독립된 인간이면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존재할 테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정확한 해석일진 아닐지 몰라요. 글이라는 게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같은 언어로 된 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사람이 다르면 느끼는 게 다른데 저는 그렇게 느껴서 데미안 책을 이 시기에 퇴사하고 나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하고 있는 남들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은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기에 너무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뭘 추구하고 싶은지 내가 뭘 원하고자 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면 되는 것을 남의 기준으로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가 계속 누구는 모시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힘든 게 아닐까 할 쯤에 이 책을 읽었더니 싱클레어처럼 좀 나에 대한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데미안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방금 느낀 것도 느꼈지만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름이라는 게 남이 불러줘야지만이 그 효력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정말 신기한 단어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애칭이 많은 게 좋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애칭이 어떤 식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호칭들이 나한테 좀 많다면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불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불려질 때마다 사랑스러워 귀여워 해주는 것과 같은 거니까 애칭도 좀 많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데미안 관련된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이러저러해서 많이 해가지고 히라버 시간 이야기까지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영상 포인트는 이름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유가 많아요. 그건 알고 읽으셔야 돼요. 비유가 많은 책일수록 화자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화자가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뭘 문제로 갖고 있는지 그런 중요 맥락들을 놓치기 쉽거든요. 비유가 너무 많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9월에 책을 데미안을 읽었지만 데미안 좀 정리 끝나고 나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근데 이 책이 좀 그로테스크한가 봐. 이 구의 증명이라고 좀 그로테스크한가 봐. 제가 그 한강님 소설의 채식주의자 읽을 때도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책 자체가 가볍고 텍스트도 크고 행간도 넓어서 금방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월 남은 시간 동안에 얘 한번 읽고 얘는 금방 읽게 되면 다른 거만 읽고 뭐 그래보죠 뭐. 근데 얘는 모르겠다. 이거 좀 울적할 때 읽으면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 울적하진 않아. 자, 오늘 수다 영상도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 올 것 같아요. 브이로그 한 3일 정도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4일인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됩니다, 진짜. 그럼 빠이!